여러분 반갑습니다. 종코노믹의 종쌤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구독자 여러분들과 얘기해보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. 혹시 이게 매경 테스트 시험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. 얼마 전에 그 대선 토론을 보는데 이제 두 후보님께서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뭐 호텔 경제?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. 뭔지. 그리고 이거는 얘기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. 자,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어떤 후보님을 비판하고자 하면 절대 아니고, 저는 그냥 이론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. 거기에 등장했던 이론이 이제 승수 효과라는 이론이에요. 대체 이 승수 효과라는 게 무엇일까? 자, 아주 쉽게 말을 하면요. 돈을 돌게 만들어서 뭐 경기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거죠. 그리고 근데 그 경기를 활성화시킬 때 돈을 예를 들어 10만큼을 돈을 주면요. 그 10만큼이 돈이 도는 게 아니라 10이 여러 번 도니까 좀 더 많이 돈다고 보는 거죠. 쉽게 말하면 공식도 있고 하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. 어떤 나라 정부가 이 비행기 회사에 비행기를 사줘요. 비행기 한 5대 정도를 사주는 거죠. 그럼 그 비행기 회사의 수익이 오르겠죠? 그러면은 노동자들의 임금도 증가할 거고 복지도 좋아지겠죠. 그럼 노동자들은 그 돈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 군데 돈을 또 쓰겠죠. 그럼 또 이 여러 군데 물건을 판 그 물건 가게 사장님들도 돈을 벌겠죠. 그걸 또 어딘가에 돈을 쓰겠죠. 그래서 정부가 어떤 부분에 돈을 좀 풀어줌으로써 그 돈이 쭉 퍼져나가서 돈이 돌게 만드는 거죠. 이렇게 만들게 되면 지금 당장 성장이 없다고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. 이런 거를 승수효과라고 하는 거죠. 이건 사실 많은 나라에서 취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고 경기가 어려울 때 국가에서 돈 푼다는 것이 다 이런 승수효과를 노리는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승수효과 자체는 반드시 경기 활성화에 필요한 것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. 이거 없이는 경기를 살리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. 어찌 보면 극약 처방 같은 거죠. 성장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 성장을 다 못하더라도 지금 당장 먹고 살게 하려면 필요한 거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. 이제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게 너무 과하게 되면 이 돈이 너무 많이 풀리게 되고 그러면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. 근데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만 하다간 베네수엘라 된다 막 이런 말을 가끔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돈을 이렇게 지나치게 많이 풀게 되면 화폐가 지나치게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와서 그런 뭐 좀 물가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그런 국가처럼 된다는 얘기거든요. 이제 그게 이제 그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왜 이런 지적이 나왔을까? 이제 이걸 주장하신 후보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뭐 호텔이 있고 돈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돈이 돌다가 이 호텔에 예약한 관광객이 취소하고 떠나면 돈을 아무도 벌진 못했고 뭐 그렇지만 일단 돈이 돌았다 이거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게 뭘 설명하신 것 같냐면 이 돈이 다시 예약을 환불해 갔다는 것부터 일단 이런 거죠. 대출을 해줍니다. 그래서 돈이 돌게 해요. 이 경기가 활성화되죠. 그 대출금은 다시 받아가잖아요. 어쨌든 경기가 일단은 활성화가 됐죠. 물론 이거는 이 승수 효과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예시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시다 보니 논리상 공격받기가 좋았던 거죠. 너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돌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. 그건 당연히 아니시겠죠. 자, 이것도 하면서 플러스 성장을 위한 정책도 당연히 뒷받침 되시겠죠. 이거랑 두 개가 성장이 뒷받침이 되면 그러면 그때는 괜찮으니까.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신 거다
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제가 그 후보님을 옹호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. 근데 이제 상대 쪽에서는 그렇게 돈을 푸는 게 지금 맞냐. 그러다가 진짜 우리 화폐가치 더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더 심해진다. 주기만 해서 되는 거냐. 그러니까 먼저 이런 돈을 풀겠다는 말 하기 전에 성장에 대해서 말해야지. 왜 성장에 대한 얘기가 없냐.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이해되시죠? 어쨌든 이게 승수효과라는 겁니다. 당장 경기가 성장하는 건 아니지만 돈을 풀어줌으로써 돈이 더 돌게 만드는 뭐 이걸 가지고 이런 걸 활용한 게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죠. 실제로 돈을 좀 풀어주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여러분 너무 요 개념 가지고 또 싸우지 마시고 저도 어떤 후보님이 맞다 틀리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니라 그냥 알아도 우리 알고 생각하자. 승수효과라는 거는 꼭 필요한 정책이긴 하다. 이게 돈이 돌게 만드는 건 반드시 필요한 거다. 다만 그것만 해가지고는 곤란하다. 근데 이제 또 조금만 더 이번엔 반대쪽 입장에서 어떤 주장할 수 있는지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이런 거죠. 이게 기축통화가 아닌 국가들이 있어요. 우리나라 같이. 우리나라는 사실 화폐 가치가 굉장히 쉽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.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. 미국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좀 미국 정부가 손실을 봐도 이 달러를 마구마구 찍어내도 우리보다는 그 달러 가치 하락이 덜하다는 거죠. 어차피 세계 화폐의 중심이 달러니까. 우리는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. 기축통화국이 아니니까.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돈 푸는데 조금 신중해야 된다.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달러 찍어낸다고 달러처럼 찍어내면 다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. 이런 주장도 가능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기축통화국인 아닌 우리나라가 그렇게 돈을 풀게 되면 결국 우리 베네수엘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. 뭐 너무 극단적으로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뭐 그럴 의도는 전 아니시라고 보긴 봅니다. 어쨌든 상대 측에서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주장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처음 이 주장을 하신 분께서는 제가 방금 말한 일단 성장도 성장이지만 지금 당장 경기부터 좀 활성화시키고 봐야 되니 돈을 좀 돌게 만들 필요가 있다. 이런 의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됐죠?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 승수효과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으니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저는 두 후보님 다 좋아하고 어떤 후보님에 대해서 뭐 말하고자 함도 아니었으니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